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총선 참패 책임이 과연 누구한테 있느냐,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사 접하셨을 겁니다. 인터넷 매체 데일리안이라고 있습니다. 이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서 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데 그 원인은 누가 제공했느냐, 또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결과는 어땠는지, 기사를 안 보신 분들은 과연 결과가 어땠는지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쉬울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뉴스토마토의 의뢰를 받아서 미디어토마토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68,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 그 원인, 책임은 윤석열한테 있다는 게 바로 68%, 그리고 한동훈한테 있다 10%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6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12.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수치는 다르긴 하지만 양 조사의 이 표본 오차,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뭐 엇비슷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엔 뭔 말입니까? 지금 총선이 4월 10일 날 끝났으니까 그로부터 50일 가까이 지났습니다. 50일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직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총선 백서, 그 특위에서는 총선을 만드네 어쩌네 저쩌네 인터뷰를 하네 마네, 누구의 책임이 크네 어쩌네 저쩌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윤석열 한동훈의 책임이다, 이렇게 조정훈 의원이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이미 이 총선의 패배,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한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뻔히 이렇게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론이 분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책임 소재를 아직도 못 가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책임 소재를 가린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법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도로 지금 현재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총선 참패 책임론을 몰아붙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정치적 의도 속셈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사람은 한동훈한테 문재인의 사냥개, 뭐 우리를 그렇게 억압하고 핍박했던 그런 애한테 그렇게 기웃거리고 배알도 없이 말이야, 그렇게 환호하고, 정말 그런 배알 없는 정당은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다는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우리 당에 얼씬거리지 말아라, 기웃거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또 경고를, 엄포를 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바로 한동훈 때문에 이번 총선이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이번 국민의힘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다는 그 인식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홍준표도 그렇게, 정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믿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홍준표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이 국민의힘의 앞으로는 얼씬거리지 말아야 될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망하게 했다, 국민의힘을 지게 했다, 그 책임이 있다, 그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걸 따졌을 때, 만약에 이 우리가 앞선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그리고 이번 데일리안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의힘에 얼씬거리지 말아야 될, 홍준표 시장이 다시는 우리 당에 얼씬거리지도 말라고 해야 될 그 사람은 누굽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논리적으로만 따져봐도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한동훈 책임론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이속을 챙긴다든가,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비논리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다 이번 총선은 바로 윤석열 때문에 국민의힘이 진 것이다라고 이미 예전부터 규정했고, 이미 또 오늘 여론조사 결과로서 그걸 재확인했는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책임이다, 뭐 윤석열도 책임이 있고 한동훈도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건 사실상 코미디입니다. 이거 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무슨 벌거벗은 임금님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준석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굳이 그런 자의 그 얘기를 갖다 제가 다시 인용하기는 좀 기분이 꺼림칙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벌거벗은 임금님도 아니고 이 윤석열 대통령도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지, 우리 국민들이 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와서 초반에는 그렇게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나는 듯,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왜
왜 중간중간에 계속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질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국민들은 이미 그 과정을 싹 다 봤지 않습니까? 싹 다 본 그 국민들이 이번 총선의 참패 원인은 윤석열한테 있다. 윤석열한테 그 책임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까지도 한동훈 총선 참패 책임론을 주장하고 그걸 계속 운운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내분을 조장하는 듯한 그래서 그 와중에 자기의 정치적 이속을 챙기려는 듯한 이런 자들한테 선동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과 21일 이 양일간에 걸쳐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4.10 총선 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62%가 윤석열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12.5%가 한동훈이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추대를 해서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제발 와주십시오, 와주십시오. 김기현 대표 무너지고 나서 와주십시오 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김기현 대표가 당권을 쥐고 난 다음에는 솔직히 김기현 대표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상 그 사람이 어떤 대표로서의 그런 권한을 행사했다든가 또는 국민의힘의 대표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그런 직함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이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당권을 쥐고 난 뒤부터는 국민의힘 지지율 한국갤럽 기준으로 오른 적이 없습니다. 매번 떨어졌습니다. 매월 월별 지지율 평균을 보면은 그리고 결국에는 12월 달에 김기현이 대표직을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는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보고 이제 일종의 SOS를 친 거 아닙니까? 구호 무전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 어려운 상황에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왔다 그 말입니다.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 저보고 무슨 한동훈 파리라네 뭐 어쩌네 저쩌네 별소리를 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한동훈 파리에서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는 그 누구를 지지하는 것도 다 좋고 그렇긴 한데 그 지지하는 것도 논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도 논리가 있어야 된다. 논리가 없는 거는 그건 이재명의 개딸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안에도 한동훈을 지지한 사람이 있을 거고 한동훈을 반대한 사람이 있을 거고 윤석열을 지지한 사람, 윤석열을 반대한 사람 또는 홍준표를 지지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뭐 여러 사람들, 여러 부류들이 이 공통의 가치 그게 공통 분모가 대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 국민의힘이 과연 보수정당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서로를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비판하는데 최소한의 논거는 갖추는 게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논거는 갖춘 주장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정치인들이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그건 무례한 겁니다. 국민한테 무례한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갖다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이 나라의 주권자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 주권자를 대신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 주권자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우리 국민 앞에서 아무런 정성과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비논리적인 그런 주장들을 해대면서 마치 뭐나 된다는 듯이 큰소리 치고 있으면 그걸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건 무례한 거고 그건 정치인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겁니다. 그런 무자격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들을 갖다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것도 결국에는 주권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얘기가 중간에 샜는데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62, 한동훈 12.5 이렇게 됐지만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국민의힘이 어려울 때 왔고 그리고 그가 비대위원장 그리고 또 선거 국면에 들어가서는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했을 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나쁘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폭락했을 때는 분명히 그때는 뭔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바로 대통령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졌다. 그럼에도 이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전국 지원 유세를 돌았기 때문에 이 총선 패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직을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 누가 자기가 먼저 맡겠다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추대를 한 그 비대위원장직을 던지는 걸로 사퇴하는 걸로 그 도의적 책임을
했다. 이런 평가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총선 참패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저번 조사에서는 68%, 이번 조사에서는 62%가 이번 국내임 총선 참패의 원인은 윤석열한테 있다. 그 책임 역시 윤석열한테 있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현재 최근 근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한테서 그런 위기감이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한테서는 지금 현재 이 국내힘 또는 윤석열 정권 이 처한 그런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갖다가 고심하는 그런 흔적들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에 골몰하는 것처럼 지금 보입니까? 또 이 윤석열 대통령 탈당설을 친윤 세력에서 흘렸습니다. 언론에 흘렸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역풍이 불자 어떻게 대통령이 탈당할 수가 있겠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대통령 역시 이 당선자들을 불러 모아서 뭐 만찬을 했네, 관제에서 만찬을 했네, 그렇게 하면서 그 와중에 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슬쩍슬쩍 이렇게 얘기하면서 언론에 이렇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 탈당설이 제기가 됐을 때 나는 당의 호위무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자신을 갖다가 당의 호위무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어떤 호위무사가 그 당을 어렵게 만들고 그 당의 정치적 위기를 자초하고 그렇습니까?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와서 이 당의 호위무사라고 이렇게 자처하는 거, 그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그게 과연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과 그리고 2022년 대선 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뽑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호위무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 대한민국 보수 또는 우파의 호위무사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일부 계시겠지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소수에 속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그 지지층으로부터 신뢰를 상당 부분 잃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한다고 해도 그 지지층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위기감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이재명 또는 이준석이 만든 개혁신당 이런 쪽들과 이렇게 접촉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동안에 이 보수 우파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얼마나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열렬한 지지를 했었고,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그 윤석열 대통령의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부러 못 본 척을 하면서 지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기대할 수가 없는 환경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그들의 애초 기대와 바람과 이것과는 거리가 애초에 먼 사람들과 이 정권을 갖다가 나누려고 하는, 그들과 어떤 정치적 거래를 한 듯한 그런 행보를 계속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뭐 개혁신당 전당대회 화환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정무수석이 거기에 간다거나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정치라는 게 목표가 과연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목표는 과연 무엇이냐. 한동훈이라는 사람한테 총선 참패 책임론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으로 돌아와서 당권을 쥐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냐,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홍준표와도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이재명과도 소위 영수회담이라는 식으로 회동을 갖고, 그 전에는 뭐 이명백, 함성득 이런 비선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또 개혁신당, 이준석 당 이쪽과도 또 이렇게 접촉을 하고, 이게 과연 어떤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민의힘의 호위무사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의 혼란상을 조장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을 갖다가, 자기의 영향력 하에 있는 세력들을 갖다가 단속을 하고 그들의 준동을 갖다가 막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오히려 어떤 뚜렷한 목표 아래, 그 뚜렷한 목표라는 건 결국에는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정계 진출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비대위원장을 했던 거는 사실상 정치권 경험이라고 보기에는 좀 미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한 그 이후로 한동훈 전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또 그 이후에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그런 친윤 세력들의 그런 발언들, 태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이 4.10 총선 패배 책임 그걸 갖다가 정말 절실히 느끼고 있는가? 자기한테 잘못이 있다는 걸 정말 반성하고 있는가? 그걸 갖다가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보여주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